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월말이었는데요. MSCI, 모건스탠리 인덱스 지수에 좀 리밸런스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어제랑 비슷하게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투매가 발생을 했고요. 오늘 상당히 코스피도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대만 시장을 일부 강보합인 상태를 제외하면 오후 들어서 미국 선물지수와 유럽 선물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좀 더 수급적으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그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 백신에 대해서 기존 백신의 효능이 낮을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어제 뉴스의 팩트를 정확히 투자하면서 읽어보자. 그리고 지금의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1,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뉴스들이 악재성 뉴스들이 가뜩이나 비어있는 코스피 코스닥 국내 유동성 악화된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 경험이 얕은 그런 투자자들이 좀 더 투매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YTD 뭐죠? 2월 투 데이트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점으로 했었을 때 지금 11월 30일 물론 한 달이 아직 12월 남아 있지만 마이너스 그죠? 지수의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자산이 올해 연초 대비 늘어나 있고 현재 포트폴리오의 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여전히 연초 대비 상당한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은 정말 잘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더욱더 냉정해지게 장의 흐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좀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컨센서스도 낮아지는 건 다 아시다시피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인기 있었던 오징어 게임 복장에 그쵸? 이제 어디 올라가서 코스피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우스비로 어떤 분이 만든 이 약간 스냅컷을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에 발생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반대 매매가 좀 일부 나올 것 같고요. 어제도 오전 개장 전부터 월요일 시장 주말에 오미크론 소식 때문에 개인이 많이 투매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샀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살 거면 오늘 오전장이 좋았거든요. 이때 사면서 계속 더 샀는데 오늘 사신 분은 거의 다 물린 거죠. 근데 내일 또 반대 매매와 함께 겁에 또 물려서 나가면은 이렇게 되면 월요일 날 굳이 왜 매매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신용과 담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시겠지만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작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인이 204억 원 코스닥 던졌거든요. 여기 코스닥도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장중에 3%까지 거의 장 종료 직전에 나왔었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48개, 코스닥이 117개였습니다. 기간이 오늘 외국인은 얼마 안 팔았습니다. 1,400억이에요. 정말 오미크론 공포 있고 하면 외국인이 나가야 되고 환율이 더 원화가 약세로 돌아야 되는데 원화는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금융투자 물량, 금토 물량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항상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제 또 내일 모레 주간 옵션 만기일 다음 주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죠. 그런 것들이 작용을 아무래도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 정말 매매 형태가 시장을 계속 밀어내리는 수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쳐주는 건 지금 개인뿐인데 개인이 작년이나 올해처럼 적극적인 유동성이 지금 발휘되지가 않다 보니까 쭉쭉쭉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밀리면은 개인이 사주면 올라가고 반등해주는 시장이었는데 그런 수급의 공백이 지금의 오늘의 또 급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를 연초 아까 YTD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 30일인가요? 2870에 마감을 해서 올해 초에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3300까지 갔던 지수가 다시 2800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연초 대비 작년 말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온 겁니다. 모두 되돌렸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고 알파를 보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대형주보다 좀 좋게 본다. 최근에 말씀드린 것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결국 상장하면 시가총액 거의 3위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될 텐데 시총 70조에서 80조를 예상하면 이 수급에 대한 쏠림, 이런 것들이 코스피의 그쵸? 수급을 1월 때까지는 상당히 안 좋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중성주는 수급 공백이 역시 똑같이 발생했고요. 이게 보시면 2시 한 45분? 장 끝나기 한 3, 40분 전까지 1,400억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2,000억을 팔던 걸 개인이 막판에 그쵸? 딱 동시효과 때 다 팔고 오늘 사던 거 다 팔아서 1,600억 마이너스, 고점 대비, 순매수 대비. 그걸 외국인이 다시 다 받았습니다. 기관이 일부 받았고요. 투매 발생한 거죠. 내일 걱정되니까. 사실 오늘 중성주 보면 오후 2시 넘어서부터 뭐 거의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실적이고 뭐 나발이고 소용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격탄을 맞았어요. 결국 수급 공백에서 사자가 없고 팔자만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자, 오늘 뉴스 체크 포인트, 시장과 무관하게 역시 또 체크하고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FT가 혹자들은 사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버드와이저 아시죠? 버드와이저가 1936개 NFT를 판매했고요. 오늘 가격은 499불에서 1000불, 상당히 많은 개수를 발행했고 가격도 다 천차만별인데 향후 공개될 버드와이저의 메타버스인 버드버스, 메타버스와 버드와이저 합성어겠죠. 즐기는 핵심 키 역할을 할 거다. 다양한 리워드, 보상도 줄 거고 혜택이 추후 공개되다. 버드와이저 NFT는 오늘 공개 직후 순식간에 이미 판매 완료. 누군가 사가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왜 살까요? 이거를. NFT는 꿈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NFT는 그 복제가 안 된다고 했고요. 증명 가능하고 뭔가 희소성 있는 업사이드를 예측할 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오늘 이런 소식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NFT 그리고 게임 관련주, 뭐 메타버스 장중에 오늘 오전에 너무 좋았다가 오후에 많이 되돌림을 했습니다. 일부 게임주는 상승을 그래도 하고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쪽에 대한 것도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 종목을 꼭 보자는 게 아니고요. 트렌드가 세상에 시프트, 유메이드 의장이 말했는데요. 이 시프트가 정말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시장 하락과 별개로 우리가 또 캐치업하고 할 거는 앞으로의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오늘 한국 시장만 그런 빠진 이유를 주분남의 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상 그동안 20년 정도 투자 경험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시아 시장 다 빠졌어야 되지 않나. 대만은 올랐거든요. MSCI 리밸런싱 이슈가 뭐 대만은 그런 시간이 빨리 마감되니까 우리처럼 3시 반까지면 더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밸런싱은 아까 있었다고 했고요. 이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뭐 종가의 크래프톤,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SD 바이오 센서 뭐 올랐습니다. 동시효과 때 물량이 들어오면서 올랐고요. 이쪽은 편출된 거고 이쪽은 편입된 겁니다. 이런 이제 마무리가 이벤트가 됐기 때문에 MSCI 리밸런싱은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 있거든요. 5월, 8월, 9월, 11월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한 4번 정도 있을 겁니다. 8월이 아니라 3월인가?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마다 종목들의 편입 편출, 시총 변화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의 그런 베이시스 조절을 했고요. 금투의 선물 물량, 현물 베이시스에 의한 매물이 오늘 또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체적인 하락 수급이 됐습니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오히려 강해야지 시장이 견조한데 매수 주체가 없고 계속 말씀드린 개인의 유동성 악화가 결국 시장을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결론 내는 건 리밸런싱 수급 이슈 같고요. 물론 미국 선물과 유럽 선물도 같이 빠져서 이 발언이 영향을 끼친다 이럴 수 있는데 이 발언은 정확히요. 물론 이게 악재스 뉴스도 뭐 울산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 국내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모더나 뉴스들을 보면은요. 그쵸? 결국 16시간 전 지금 한 뭐 이거 보면은 우리 시장 개장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국내 시장 개장 전부터 보도된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오후에 악재로 작용했다?
너무 갖다 붙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연령, 비연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좋은 소식은 맞죠. 배드 뉴스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장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핵심적인 건 수급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코스피 현재 수급 공백의 우려가 너무 커서 내년에 또 대여급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이제 개인 대주주 연말 이슈가 작용합니다. 12월 말까지 팔아야지 내년에 세금을 덜 내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선 수급 이슈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급 악화가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고, 역시 큰 거 최근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벌써 6개월 만에 내년 1월에 하면 3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오미크론 이슈로 또 테이퍼링 가속화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좀 늦춰줄 수 있다, 이런 오히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NFT나 뭐 메타버스 게임 이런 것들도 쏠림이 심해지만 결국은 성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시장에서 갖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들어온 건데, 이런 게 너무 극과 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쵸? 아닌 종목은 계속 팔게 되는 그런 수급의 악화가 오늘 시장을 더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사상 신고가를 또 밤에 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좀 하락했었던 마이크론이 거의 또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어제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해 오늘 반도체 중성주도 어쨌어요? 정말 안 좋았어요. 장비, 소재, 뭐 5% 이상 급락하는 종목들 많았고요. 52주 신저가 속출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나와서 떨어졌냐? 절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수급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반도체 업종 정말 힘들지만 시계열을 길게 놓고 투자할 텐데, 신용과 담보 이런 부담되는 물량이 아니시면은 정말 투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어제에 이어서 좀 투자해서 정말 주의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시장이 내일 오를 건지 내릴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종목들이 하락하면은 사실 뭔가가 악재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갖다 붙인 뉴스들, 모더나 CEO 이런 발언들, 울산 뭐 오미크론 확진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내린 주된 요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종목들을 시계를 놓고 길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20년 3월처럼 어제 얘기한 코로나 급락의 어떤 시세가 나온다? 그건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시장 하락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는 이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분위기고, 백신에 대해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오더라도 계속 백신은 나올 거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내성이 생길 거고, 분명히 증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성은 1년 반 동안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 같은 날 물론 당연히 투자자로서 힘드신 하루였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라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 어떻게 내 계좌가 신고가를 내겠습니까? 조정과 걸쳐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또 다른 진통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상당히 힘드셨겠지만 내일 하루, 또 미국장이 오늘 선물은 급락하고 있지만 내일 또 자고 일어나 봐야지 압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이 오늘 빠진다면 저는 오미크론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텐데요. 이 분의 발언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